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암행의사 출두의 하기 전에 지금 속보를 먼저 좀 예, 전해드리고요. 예. 이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금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 계속 갖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학사 관리 방안을 발표 중인데 잠깐 일단 들어볼까요? 아닙니다. 그냥 예. 자, 요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만 굵직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학에 최대 4주 이내 개강 연기 이런 걸 권고한답니다. 3주든 2주든 4주 이내로 개강을 연기해라. 졸업식 등 집단 행사 연기 또는 철회를 권고했고요. 빠른 시일 안에 학사 가이드라인을 대학에 제공하겠다. 대학과 보건소 직접 연계해서 긴급 대응하겠다. 중국 유학생 등 입국 시에 특별 입국 절차 거치겠다. 중국인 유학생, 교직원 입국 후 2주간 등교를 중지시키겠답니다. 유학 비자 소지한 모든 외국인 학생 별도로 입국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지금까지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안진걸 소장님. 네. 지난주는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인터뷰 때문에 한 주 쉬셨는데 민생가뿐이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 많죠. 많습니다. 당장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 프로그램에 못 나오게 된 영향도 있고 네. 그러나 제가 안 나오더라도 정말 정확한 정보를 우리 시민들께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내수 침체가 걱정됩니다. 그렇죠. 어떤 모임이나 행사가 줄줄이 다 취소가 되더라고요. 지금 예. 보세요. 지금 교육부 장관 발표에도 그러니까요. 졸업식이나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졸업식 입학식이 취소가 되니까 이제 학교 주변의 자영업자들 그때 이제 우리 보통 졸업 끝나면 짜장면이라도 드시잖아요. 그렇죠. 많이들. 꽃 파시는 그다음에 분들도 꽃 계시고. 파는 집에 교육가로 더 경제는 더 발전할 거라는 전망이 많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매우 힘든 건 사실이고. 근데 보니까 남산의 부장들은 그 와중에도 지금 500만 원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영화이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볼 사람도 보는 건데 네. 그러니까 저는 해야 될 모임이나 행사는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요. 방금 전에도 그 배달앱 독점 문제로 국회에서 지금 토론하고 있는데 처음에 취소안에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네. 한 100여 명 많이 모여서 토론회 할 건 했거든요. 그냥 입구에서 다 손 세정제 쓰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일상생활은 큰 지장이 없다는 거잖아요. 마스크 잘 쓰고 기침 예절 잘 지키고 손 소정제 쓰면. 그런 얘기 그래서 하시니까 농구장이나 배구장 같은 데도요. 마스크에 손세정제 온도 측정해가면서 예. 관중들이 이제 모이시긴 그러니까요. 하죠. 근데 거기도 관객 수 확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서민한테 부담이 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마스크 값하고 손 소정제 예. 값이죠. 뭐 황당히 막 올랐다는 게 지금 막 캡처해서 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행히 정부가 내일 그 매점 매석에 대한 물가 안정법이라는 법이 있어가지고요. 매점 매석에 대한 고시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걸로 만약에 부당이 득취하면 징역 2년 이하의 그렇죠. 처벌을 할 수 네,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내일 이제 고시를 발동한다고 하니까. 아, 내일 고시가 2월 나옵니까? 6일 날.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지사가 또 이런 이야기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경기지사가 형법에도 보면 부당이득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당이죄로 처벌을 강구하겠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마스크라든지 손세정제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 모두의 어떤 재난을 틈타서 폭리를 취하는 세력들 단죄하겠다 했는데 매점 매석하는 예. 사람들 사이. 예. 중국산 김치하고 말이에요. 요새 이런 얘기 나오던데 중국산 김치하고 식자재를 먹으면 감염될 위험이 높다는데 사실이에요? 저는 이제 저도 좀 이따가 전문가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예. 이게 이렇게 비말 형태로 전파가 되고 그다음에 뭐 한두 시간 지나면 죽기도 한다잖아요. 그 바이러스가 신체에서 나오면 숙주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 음식으로 튀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네. 위험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온라인에서 많이 돌긴 하더라도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또 이런 얘기도 예. 있어요. 마늘 7통을 푹 끓여서 하루 3회 예. 일주일 복용하면 바이러스도 저도 완치된다. 봤어요. 마늘이랑 양파 뭐 푹 끓여서 근데 잘 이거 모르시죠? 예, 이런 거. 어르신들 카톡이 돌던데 잘 모르겠어요. 정말 궁금해요. 그래서요. 전문가 한 분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전화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지금 실시간으로 인터뷰할 거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재갑 교수 연결할 겁니다.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중간에서 제가 대신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의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료진 분들 요즘 너무 고생들 하고 있고
눈물까지 글썽이시던데 많이 힘드시죠? 좀 피곤하긴 하네요. 이재각 교수님은 뭐 여기저기 뭐 TV 뉴스에도 토론에도 나오시고 집에도 거의 못 들어가신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력이 많이 부족해요 지금. 인력이 부족하기보다는 이제 좀 중요한 결정 사항들이 있을 때가 좀 있어서 어제는 이제 강주 갔다 왔거든요. 강주에 그 병원에서 환자 발생한데 좀 도와드리러 갔다 왔는데 16번 환자분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새벽에 올라오느라 지금 잠을 한 2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저런. 예. 어휴. 지금 계신 데는 어디 병원이세요? 어디세요? 예, 지금 병원에 와 있습니다. 지금. 아. 예. 자, 지금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 자, 국민의 불안감 커지면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지금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박사님 먼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하철, 버스, 커피숍 확진자가 거쳐간 자리를 스치기만 해도 감염이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다. 일단은 되게 지나간 데는 보건당국이 지금 다 방역 작업을 해서 소독을 다 하고 있고요. 일단 바이러스 자체도 뭐 아주 좋은 환경에서도 한 2, 3일 정도 사는 바이러스지만 거의 대부분은 하루를 못 넘기기 때문에 자연 사멸되거든요. 그리고 뭐 소독까지 하면 100% 사멸됩니다. 그래서 이미 거쳐간 데를 다시 가는 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교수님 저는 안진걸이라고 하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근데 이제 정말 다들 불안하시니까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 손잡이에서 발견됐다 이런 뉴스가 있던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 환경은 당연히 그 손에 묻어 있는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게 예. 손을 잡는 부위에는 일시적으로 바이러스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 씻기를 잘하는 주된 이유들이 환자들이 이제 기침을 하거나 아니면은 손에다가 기침하거나 이런 걸 손으로 뭐 마우스를 만지거나 뭐 손 문고리 같은 걸 만지면 거기서 바이러스 검출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주의는 좀 필요합니다. 아, 그래서 어떤 분이 장갑 끼고 다니면 된다 그러는데 그것은 좀 뭐 경우에 따라서 효과적인 예방책이 될 수도 있겠네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손을 그때그때 자주 닦아주는 게 다른 사람이 만졌을 물건들을 만졌을 때는 손을 닦아주시는 게 좋고 더 중요한 거는 또 손으로 자꾸 입이나 얼굴이나 눈 같은 데 자꾸 비비시면 그게 다 접촉의 통로가 되니까 그런 행동을 좀 안 해주시는 게 좋죠. 예, 손하고 얼굴을 따로 관리하는 굉장히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예. 이 교수님 어제 제가 유튜브로 어떤 장면을 봤냐면요. 중국의 상황인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쑤시개를 옆에 비치해놓고 손가락으로 터치를 안 하고요. 층을 이쑤시개를 이렇게 누르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뭐 그럴 것까지는 없다는 얘기겠네요. 그러니까. 예, 저는 근데 어떻든 간에 이제 그 바이러스 오래 살진 못하는데 정말 바로 직전에 환자가 지나가고 뭐 손에 묻은 거를 이제 거기다 묻혀놓으면 오염이 될 수도 있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손위생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 교수님 그리고요. 지금 어떤 글들을 보니까 목욕탕이나 수영장도 가지 말아야 된다 이런 글도 있던데 과잉 걱정인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내에서는 지역사회 감염이 아직 확인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특정 이제 공간에 가라 마라 얘기는 못하는 그리고 특히 목욕탕이랑 수영장이라 그래서 바이러스도 전파가 잘 되거나 뭐 잘 안 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증상이 있는 그 환자와 보통 밀접 접촉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접촉인데 보통 한 1m 이내에서 뭐 한 이제 밥을 뭐 같이 먹는다는 정도, 뭐 차를 같이 마시는 그 정도에서는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이 이제 공간이 뭐 목욕탕이라 수영장이라고 더 감염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예. 그 혹시 말이요 사람뿐만 아니고 반려견도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워낙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포유류한테 잘 감염을 일으키기는 하는데 이 바이러스 종류마다 어떤 동물을 좋아하는지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에 감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직 연구가 아직은 없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 환자가 별로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연구를 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 중국은 뭐 지금 그런 연구하기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서 그건 추후에 이제 필요하면 검사를 해봐서 반려견들의 이제 피를 뽑아봐서 거기서 상태가 생겼는지 여부 이런 걸 보면 감염이 됐었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건 추후에나 아마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한 청취자께서 지금 듣고 계시다가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바이러스가 무생물에 붙어 있으면 일정 시간 있다가 소멸된다고 하는데요. 첫 마스크를 햇볕에 널어 놓으면 자연 소멸되니 다시 써도 되는 건 아닌지요? 그러기는 한데 이제 그 마스크의 가장 중요한 거는 필터 기능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재활용하거나 뭐 빨아서 쓰거나 그러면 필터가 이제
조금 조밀조밀했던 부분이 약간 이제 으스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필터 기능이 없어지면 마스크로서의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재활용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그런 필터 기능이 남아있어야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교수님, 청취자들께서 정말 많은 이제 질문해 주시는데요. 휴대전화가 세균의 온상이고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혹시 전염될 수 있으니까 휴대전화 소독하는 게 필요하냐는 질문도 있거든요. 근데 휴대전화는 자기 손에 묻어있는 균이 제일 많이 묻어있고요. 예. 휴대전화 남한테 잘 안 주잖아요. 감염된 사람이 그 본인의 휴대폰을 만져야지 뭐 그 전파될까 말까 한데 여튼 뭐 휴대폰을 자주 닦아주시는 거는 나쁜 거는 아닌데 여튼 내 휴대폰에서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이거는 이제 보통은 아닌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다들 걱정이 많으셔가지고요. 예. 예. 좀 원초적인 질문 하나 청취자가 물어보라고 그래서 소독약에 죽을 바이러스면은 왜 인체에 있는 건 왜 못 잡아요? 그게 소독약은 일반적으로 이제 농도가 더 훨씬 높은 상태에서 세균에 닿기 때문에 일단 바이러스가 이제 사멸되는 거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가벼운 환자들, 그러니까 증상이 가벼운 게 들어오는 분들은 바이러스 본인 면역으로 다 이겨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뭐 만성 질환이 있거나 몸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이겨낼 힘이 부족하니까 사망하기도 하고 또 가끔은 젊은 분들이어도 오히려 면역이 너무 강하게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를 죽이려고 내 몸이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것 때문에 증상이 심해지는 분들도 또 의외 아주 이제 소수지만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일단 바이러스가 내 몸에서 살아남는 건 아니고 내 면역계가 해결은 합니다. 근데 이제 취약한 분들이 일부 있다는 거죠. 교수님, 아까 도입부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많은 국민들이 어쨌든 먹는 문제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중국산 김치와 식자재를 통해서 혹시 감염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있으시던데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호흡기 바이러스는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그걸 먹어서 감염되는 거는 아직까지 보고는 없고요. 일단은 그 바이러스가 그 오랜 기간 그 식자재에서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명쾌한 답변 고맙습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청취자 질문 하나만 드리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 한 청취자께서 눈으로도 전염이 된다 이러는 얘기가 있는데 안구는 안전한가요? 물안경을 써야 합니까? 뭐 물안경까지 쓸 정도는 아닌데 이제 안구 전파 관련된 부분들은 다 이제 손에 바이러스가 묻은 상태로 눈을 비비면 눈에 바이러스가 묻으면 눈하고 코하고 눈물샘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손으로 눈을 만지는 것 자체가 호흡기로도 들어갈 수 있어서 감염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 씻기 잘해야 되는 건 어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교수님, 마늘하고 양파가 특효약이라는 막 글도 많이 도는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많이 궁금해하시네요. 모든 뭐 질병에 도움이 된다고 뭐 특정 식품이나 특정 약을 많이 먹으면 좋다라는 건 다 거짓말이고요. 일단은 이제 특정 영양소가 부족한 사람이 그 영양소를 보충하는 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미 적당하게 식사를 하시는 분이 특정 성분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어떤 병에 안 걸리거나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건강한 생활, 그다음에 균형 잡힌 생활이 도움이 될 뿐이지 특정 음식 한두 가지가 어떤 그 바이러스나 세균에 더 강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엉뚱한 질문들 몇 개 드리고 그랬는데 명쾌하게 해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정말 명쾌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도 예, 2시간밖에 안녕하세요. 못 주무셨다는데 잠도 좀 주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의 감염내과 이재각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재각 교수하고 진짜 한치의 뭐 빈틈도 없이 역시 전문가시라. 그러니까요. 네, 정말 요즘처럼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 고마울 때가 없더라고요. 예. 정말 국민들에서 애써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께 감사의 마음 전해봅니다. 좋습니다. 예. 안진걸 씨 식사하셨어요? 밥도 못 먹고 왔죠. 못 먹었어요? 예, 저 1층에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 먹으려고. 이 노래 좀 들으시고 가서 그럼 컵라면 예. 조정민의 식사하셨어요. 우리 민생의 노래죠. 민생의 노래. 네? 예.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